형님 옷이 많잖아요. 형님 먼저 태어나가지고, 그죠? 이모 삼촌한테 받은 옷도 있고, 엄마 아빠 사준 옷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뭐가 에너지나 기운이나 어떤 힘에 있어서 좀 더 잉여,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많다. 그럼 그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 하고 잘 지내고 내가 덕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말 안 들고 폐악을 지킨다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형님이라면서 잘할게요 하면서 지낸다. 예, 그렇죠. 대체로 그 존장이나 윗사람처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룹으로 치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돼지띠하고 말띠가 나이가 위일 경우도 있고, 나이가 아래일 경우도 있죠. 네. 예, 그럴 경우에도 뭐냐면 이미 에너지 차이는 이미 벌어져 있다는 거죠. 에너지 차이가. 그러니까 아래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내가 하지 않고 좀 대접해주면 그 이상을 내가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그룹에 속할 경우에.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대접을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예요? 구슬 2개 주고 형한테 딱지 10개 받았고. 그죠? 이게 형님이고 동생이라면 그런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해주더라도 거기에 따른 보상이 오히려 더 크게 올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뭐예요? 이 띠 사이에 이미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예를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길 확률이 높아요? 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3살이고 형은 5살인데 싸움이 벌어졌다. 누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 형이 그러니까 정말로 서로 막 그 남처럼 싸운다면 형이 훨씬 에너지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과 시비를 벌려서는 곤란하고 피곤할므로 내가 뭐예요? 오히려 치닫거리를 해주고 내 능력껏 돕는다면 거기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덕을 좀 이끌어내고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서 자기를 기준으로 그 띠마다 다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이죠. 차이가.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바로 윗그룹에 해당하는 이제 번말 곁들하면 뱀닭 소띠한테 어떻게 형님처럼 대접하라. 예, 그러면 구슬 2개 주고 딱지 10개 받아올 것이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돼지, 토끼, 양띠 각자 자기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죠.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보통 조건 없이 주고 받는다. 조건 없이 주고받는 어떤 관계가 같은 띠에 해당하는 그룹이니까 결국은 일정 세월 동안은 뭐냐면 공짜로 내가 뭔가 계속 좀 도와주고 거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어느 세월이 한참 흐르면 결국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조건 없이 나를 돕고 밀어줄 수 있는 기운이 발생하니까 그런 어떤 그 에너지의 단위가 같은 어떤 사람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짜로 조건 없이 줘야 될 때도 많고 또 조건 없이 덕을 보는 세월도 많다.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인덕을 잘 입는 방법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만 또 상대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걸 주기에는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같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도와주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 약속 같은 걸 뭐예요? 내가 크게 완전히 막 인생을 뒤바꿔 줄 것처럼 이렇게까지는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아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대적했을 때 뭐예요? 많이 베풀어주고, 그죠? 많이 베풀어주고 내 능력에 부합되도록 내 능력에 부합되도록 만큼 뭔가 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베품으로써 어떤 관계가 돼요? 좋은 관계를 오랫도록 유지하고 또 내가 처리하는 어떤 일보다 좀 작은 일을 해줄지라도 그걸 가지고 일부러 그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관계로 가면은 이 위아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유지되고 그것이 이제 말 그대로 인덕을 여는 열쇠다는 거예요. 인덕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뱀, 닭, 소띠하고 관계는 뭐예요? 두 칸 건너감으로써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띠의 그룹에 관한 설명에 있어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 서로 인생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돼지, 토끼, 양이 이루려는 운동성이나 방향은 뭐냐면 이 목의 어떤 운동을 많이 열고 닫고 해주는 작용이 되고, 자유축은 뱀, 닭, 소는 금을 열고 닫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목과 금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삶의 방식이나 살아가는 수단이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자, 이런 관계는 뭐냐면 여기는 같은 그룹끼리는 조건 없이 했죠. 철저하게 요 관계는 뭐냐면 조건부란 뜻이에요. 조건부. 조건부. 그러니까 잘해라. 나도 잘할게. 그 다음 빚지는 만큼 갚아주마.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서로가 서로 해결 못하는 것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요 사람이 못 가진 게 금을 가지고 있을 때 목은 못 가지고 있죠. 그럼 그 목을 갖다 내가 열어주고, 그 다음에 나는 뭘 또 금의 기운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서로 조건부의 어떤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빚지도록 뭘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좀 뭔가 덕을 더 봤다. 이러면 반드시 갚아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기서 내가 덕을 더 보려고 하면 이게 이제 싸움으로 가요. 예. 더 보려고 하면, 요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더함도 없이, 덜함도 없이, 이렇게 받은 만큼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오래도록 좋은 인간관계 남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덕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띠별로 이제 그런 관계 이제 좀 설정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인덕은 타고난 나름대로 인덕도 있지만, 인간관계 면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뭐예요? 누가 편하려고 결국은 나 자신이 편하려고 해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처시를 이렇게 해나가면 거의 실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실수 없이 사는 방법이 결국 뭐냐면, 내가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존재, 덕을 베풀어야 되는 존재, 주고받고 해야 되는 존재. 그죠? 그런 관계를 자기가 미리 좀 깨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간단한 것 같고 설마 이렇게 하기 쉽지만 이대로 갑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돼지, 토끼, 양띠인데 누가 나왔다? 범말, 개띠, 자식이 나왔다는 말은 에너지가 좀 더 강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나보다 더 큰 걸 이룰 수 있는 인자를 가져온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치닫거를 해줘야 되겠죠. 치닫거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어느 날 세월이 흘러 결국 이 자식이 사회적으로 뭔가 능력을 펼치기 시작할 때, 그때 뭐냐면 내게 도움을 준다면 어떻게 돼요? 큰 걸 줘, 큰 걸. 큰 걸 준다니까요. 결국 뭐냐면 예를 들어서 또 아래 그룹에 있는 돼지, 토끼, 양띠의 자식이 원숭이, 용띠면 딱 자식 노릇만 하는 거라. 만명절 때 선물 갖다 드리고 용돈 하시고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는데, 범말 개띠는 돼지, 이 토끼, 양띠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범말 개띠는 자기가 뭔가 성공을 하고 번영을 하면 그냥 막 집을 한 채 꽉 사주신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온다. 근데 어릴 때는 어떻게 돼요? 자식이다 하면서 막 머리 막 집박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피해의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부모덕 없다 이러면서요. 어이구, 나도 자식덕 없다. 부모덕 자식덕 서로 없다 하면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이제 확장을 하면 이제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 토끼, 양띠 시어머니의 범말, 개띠 며느리가 왔다. 차, 드디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황야의 결투가 시작되죠. 황야의 결투 아시죠? 예, 누가 먼저 성 빼가지고 그냥 막 난리느냐인데 에너지 차이로 보면 어떻게 해요? 돼지, 토끼, 양띠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잘 통제하기 어려운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듣는 척만 보통 하죠, 그죠? 예.
근데 뭔가 잉여가 있다는 것은, 더 가진 부분, 에너지 더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해결 못할 걸 크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경제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결국 득보는 어떤 인자도 많이 있는데 결국 평상시에 뭐예요? 뜻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으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 우리 고부 갈등 때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띄어있던 그것만 봐가지고도 어떤 차이, 저는 에너지 차이 때문에 서로 이제 돌겠다죠, 돌겠다. 서로 막 피해의식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막 무섭다 이러게요. 무섭다. 서로 무섭대요. 그런 무서운 관계로 가는 것도 결국 이런 어떤 에너지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그럼 거기서 뭐냐면 이런 원리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뚫고 있다면 뭐 상대방을 원망 안 한다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 돼지, 토끼, 양띠 시어머니의 원숭이지 용띠 며느리는 요 경우도 어떤 현상이 올 것 같아요? 김치를 좀 담그라 하면 내가 원하는 맛이나 그런 걸 내요, 못 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잔소리를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세운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세운찬고 모자래 보이겠죠. 세운찬고 모자라 보이니까 결국은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나마 뭐냐면 이 원숭이지 용띠 입장에서 그래서 반항만 안 하면 좋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돼요. 어떡할까요? 몰라서 그렇다면서 죄송하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반항해봐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만 골병 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뭐예요? 아이고, 한심한 것들, 그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선후 관계에 의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걸 아예 전제하고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그걸 서로 이제 이해 안 하니까 결국 뭐예요? 못 참는 거지. 까닭을 모르니까 못 참고, 그죠? 그러니까 못 참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 원인적으로 뭐예요? 저 까닭을 모르는 인자 때문에 그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D에 의한 그 그룹에 의한 어떤 기운차를 떠나서, D의 기운차를 떠나가지고, 인덕을 좀 쉽게 여는 방향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인덕을 여는 방향. 이게 사실은 이제 한 그룹 위를 방향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얻어먹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나보다 기운이 뭐예요? 좀 더 강하고 많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빌어 먹는다. 빌어 먹는 처지라도 부잣집에 가야 돼요? 나보다 못한 집에 가야 돼요? 부잣집에 가야죠. 예. 그런 경우 빌빌 생기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빚 받으러 간 거예요. 빚 받으러 가니까 막 그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막, 자기가 오히려 가서 그 쌀값 있죠? 예? 한 달 보름 쌀값이나 하라면서 보증을 빼주고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나보다 에너지가 앞서고 뒤를 따져봐서 결국은 에너지가 낮은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 에너지가 낮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결국은 내가 먹을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걸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방향으로 바꾼다면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이 원리적인 게 간단합니다. 인오술의 사유축. 그 다음에 이 관계가 뭐예요? 선후 관계죠. 그죠? 뱀 다음에 말. 그죠? 그 다음에 소 다음에 범. 닭 다음에 개. 이렇게 해서 이게 형님 그룹이다. 이거 형님. 그럼 이 형님 그룹을 무엇으로 바꾼다? 방향으로 바꾼다. 방향으로 바꾸면 이제 방향은 의비부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방향은 여러 번 한번 표로 도표화 해보긴 했는데요. 자, 이렇게 동서남북, 그죠? 여기 북쪽입니다. 북. 그 다음에 여기가 동. 그 다음에 여기가 남. 그 다음에 여기가 서. 자, 서쪽 방향인데,
동남서북에 방향을 쭉 쪼개면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당유자 닮았어요, 서자는. 요즘만 들어갑니다, 당유자. 그 다음에 술, 해.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방향이 12방향이 나오죠, 그죠? 12방향이 쭉 나오면, 요렇게, 남북쪽으로, 요런 식으로 방향이 짜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방향을 하나, 둘, 셋, 넷, 12개니까 12방향이죠. 그죠? 여기에서, 자, 범말 개띠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방향이 이제 형님이 머무르는 방향이에요. 에너지가 좀 더 많은 방향. 자, 여기 보면 축이죠. 그죠? 축.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유. 그죠? 그렇죠? 요 세 방향은 뭐예요? 나보다, 더 뭔가가 잉여. 뭐 키가 크든지 돈이 많든지 힘이 세든지 무엇이라도 좀 더 나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기 쉬운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돈을 예를 들어서 꾸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푼돈을 꾸러 간다면은 오히려 아래 방향도 괜찮겠죠. 그죠? 간혹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엄마가 가끔 뭐예요. 이것저것 청년이 바쁘다가, 오히려 그 자식한테, 푼돈 꾸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와 비유를 합니다면은, 요 방향도 뭐예요. 만만하게, 좀 줘봐라. 자식한테 돈 빌려달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까짓 거 내가 못 갚아주겠나? 그런 마음이잖아요. 빌려봐야 돈 몇만 원인데, 그죠? 바쁘게 쓰기 위해서 그냥 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푼돈이라든지, 금시 쓰고, 내가 편하고 만만하게 어떤 융통하고 쓰는 방향은 어느 방향? 요 방향이 되겠죠. 해, 묘, 미.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갚아줄 때 웬만하면 이자를 줘야 되죠. 이상하게도 그 애한테 빌린 또 이자 더 주게 돼요. 안 그러면 밥 더 사줘야 되고, 먹고 싶다는 피자 한 판 더 시켜줘야 되고, 돈 3만 원 빌리고 피자 한 판 시켜야 되니까. 내가 결국 더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인덕을 많이 보기 위한 방향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만만하게 시키고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서 이게 유리하고, 우리 인덕을 이제 우리가 상승, 내가 뭔가 내 신분이나 내 능력이 뭔가 좀 넘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 축, 사, 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북간에서 어떻게 해요? 요 자리를 정확히 좀 여기 45, 15겠죠. 그죠? 15도. 그러니까 360 나누기 12 하면 30도죠. 그죠? 간단한 30도 정도로 일하시고, 물론 이제 이론에 의해서 이걸 뭐 좌우묘를 더 60도로 해서 조금 이걸 묶어서 버리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요 축의 어떤 그 방향을 다 했을 때는 15도에서 45도. 그죠? 45도. 45도.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요 지점이 15도, 그 다음에 30도, 45도니까 90도, 0도부터 하면은 45도도 하면 90도 더해서 135도죠. 그죠? 135도에서 이게 180도에서 15도 빠지면 165도죠. 그죠? 165도. 선생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침판상 아시겠죠? 나침판상. 그 다음에, 이게 270도 15도 빠지니까 255도죠? 255도. 그 다음에 270도에서 15도 다음에 285도죠. 그죠? 285도. 그 나침판을 보시면 다 저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도고, 0도 360도가 되죠. 아니다. 그 자의 한가운데, 그죠? 자의 한가운데 여기 0도죠, 그죠? 0도 360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임시방편이 됐든, 아니면은 뭔가 좀 앞으로 내가, 이거,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인데,
내 호주머니에는 한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대출을 하십시오 하죠. 그죠? 빚으로 사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하는데 대출이 한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언제 얼마가 모자라요? 2천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 2천만 원을 뭔가 변통을 해서 뭐요? 내가 살림을 지금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없던 상태에서 키우고 발전하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어떤 사람, 자, 평민이 귀족의 어떤 동네로 들어가려면 귀족하고 사귀어야 돼요. 평민보다 더 못한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게 귀족을 상대해야 되겠죠. 그 귀족이 머무르는 방향. 내가 평민이라면. 또 내가 귀족이라면 왕족이 머무르는 방향. 이게 요 범말 개띠에게는 어느 방향이 된다? 사유, 죽방이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돈을 빌려서 좀 내가 큰 어떤, 변동을 갖다가 조금 분에 조금 넘치거나, 분에 조금 뭐예요?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는 어느 쪽으로 연락을 해보라. 이쪽으로 연락을 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고 자기 집이 있는 위치에서, 그죠? 나침판을 놓으면 딱 나오겠죠. 그죠? 북소가 딱 맞추면. 그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쭉 보면 거기에 연락이 되거나 알거나 선배거나 스승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인연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인연이 걸리는 쪽으로 연락을 취해서 가서 일단 어떻게 돼요? 빳빳하게 해야 돼요. 딱 그래 정중히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해야 돼요. 정중히 내가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다리를 놔줘서라도 내 문제를 또 내가 발전하는 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운을 일으켜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이게 만금짜리 부적보다 더 좋은 겁니다. 만금짜리 부적보다.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이쪽 방에 살고 있는 자기 집을 중심으로 딱 설정해 놓으시라니까요. 어느 지역, 그죠? 어느 동네 나오겠죠, 그죠? 그 동네에 있는 뭐 선배든 후배든 뭐 친척이든 그런 친척들을 잘 지내놓으면 내가 뭔가 인생 바꿀 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냥 아니고 반드시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사이도 여기도 더하고 덜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진술충미라고 하는 자리가 원래는 가장 커요. 여기는 뭐냐면 이 창고면서 모든 것을 조화를 부리는 그 완충지대로 보기 때문에 최고 10억을 빌린다. 완전히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9천만 원 빌려서 집 산다 이럴 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다 통로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열어줄 수 있는 존재도 여기 머무른다. 이게 각자 계산하는 방법 아시겠죠? 이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인생의 어떤 지혜로 활용해 보시고 또 뭐 이렇게 자식들이라든지 누가 가족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도 좀 제시해 보십시오. 아무튼 이 원리를 이용해서라도 인덕을 좀 잘 이루시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